안녕하세요. 꿈꾸는 여행자 여행지기 최종원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가끔 영화를 보기에 극장에 가지만 영화는 역시 극장에서 보는 것이 최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야를 덮는 큰 스크린도 그렇지만 화면의 내용에 맞춘 웅장한 사운드까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바로 그 사운드 시스템을 개발하시는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돌비 코리아 이상호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부분에 영화관에서 늘 돌비 사운드 시스템 이런 걸 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잘 얘기한 건가요? 네, 잘 얘기하셨습니다. 되게 일반 소비자들이 돌비 하면 영화관에서부터 먼저 체험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돌비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네. 이제 1965년도에 그 물리학 박사이신 레이 돌비 박사가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75년도에 극장용 돌비 스테레오 기술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77년 스타워즈가 처음으로 이제 돌비 스테레오로 이제 스테레오 음향을 이용해서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1982년에는 이제 돌비 서라운드 가정용도 나와서 아마 네. 예전에 D자 두 개인 돌비 로고를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네. 텐데요. 1992년도에 이제 5.1 방식으로 돌비 디지털 기술이 나와서 네. 이제 배트맨 2가 처음으로 이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운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영화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돌비 애트모스라는 입체 음향 기술이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한국에도 그 돌비 애트모스 입체 음향 천장에 있는 스피커까지 포함해서 네.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 몰입형 오디오 기술을 제공하는 영화관에서 아마 돌비를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최근에는 이제 돌비 애트모스와 그 영상을 더 좋게 하는 이제 돌비 비전 두 네. 가지 기술이 좀 보편적으로 영화뿐만 아니라 TV, 그 다음에 스마트폰, 뭐 PC, 랩탑 게임기 이런 쪽에 적용이 되고 있어서 네. 앞으로는 더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좀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주로 우리 대표님의 고객들은 누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돌비는 그래서 이제 영화 콘텐츠를 만드는 그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사부터 네. 또 콘텐츠를 예전에는 이제 DVD나 블루레이로 많이 배포를 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넷플릭스나 아마존과 같이 온라인으로 콘텐츠가 많이 배포가 됩니다. 네. 근데 소비자는 이제 최종 콘텐츠가 플레이백 되는 이제 디바이스 단에서 체험을 하게 되니까 네. 그 디바이스들은 주로 영화 스크린도 있지만 가정용으로 보면 TV나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 게임박스 이런 쪽에서 체험을 하게 되죠. 네. 우스운 질문인지 모르지만 IBM에서 일할 때와 지금 이 돌비에서 일할 때 차이점이 있다면 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25년간 일하던 직장은 좀 익숙해져서 편할 것 같고 이쪽은 이제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힘들 것도 같은데 좀 어떠신지 업무 방식은 또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두 가지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IBM은 이제 전 세계에 한 30여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네. 그 IT와 관련해서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부터 서비스 컨설팅까지 그 모든 종류의 제품과 서비스를 또 모든 산업의 고객에게 영업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돌비는 또 반대로 보면 이제 IBM은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이제 전산실이라든지 그쪽 비즈니스 프로세스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B2B라고 하는 기업용 비즈니스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돌비는 뭐 일반 소비자들이 워낙 많이 경험하는 네. 컨텐츠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편적이지만 네. 사업을 하는 대상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TV나 뭐 셋탑박스 이렇게 DVD 플레이어 이런 쪽으로 제조 쪽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굉장히 소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IBM도 최근에 보면 이제 왓슨을 포함한 인공지능 네.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는 쪽을 보면 그쪽은 이제 특허와 라이센스 중심의 비즈니스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돌비 오디오나 돌비 비전과 같은 특허, 로얄티, 라이센스 비즈니스와 네. 또 약간 공통점이 있어서 네. 그 분야에서는 또 굉장히 또 흡사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면, 예, 한국의 대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금융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데 취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은데, 대표님은 이렇게 글로벌 기업만 계속해서 다니고 계신데, 이 국내 기업과 또 이렇게 애국계 기업들의 차이점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예, 저는 전공을 예전에 기계공학 쪽에서 항공우주 쪽으로 하고, 네. 그 대학원 때 그 수치 해석 쪽으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전공을 살려서 더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필요로 했던 게 이제 물리의 동역학이나 수학이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이제 도구로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더 공부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잠깐 직장 생활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네. 좀 부담이 적은 글로벌 기업을 선택을 했었는데 특히 네. 이제 컴퓨터 부분을 좀 더 배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네. IBM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네. 또 기술을 발휘해서 또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네. 또 무대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일을 하게 됐는데요. 네. 아마 국내 기업하고 차이점을 본다고 하면은 국내 기업들을 고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또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지만 한국 산업의 발전에 많이 기여했다라는 이제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데 네. 예전에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이제 원칙이나 신조 중에 첫 번째가 개인 존중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국내 기업들도 개인 존중하는 문화가 많이 이제 확산되고 또 보편적이지만 네. 1991년도에는 왠지 좀 국내 기업이 좀 수직적인 관계에서 네. 상하 관계에 이제 권위적인 그런 문화였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일할 때 개인 존중이라는 모토 자체가 참 네. 참신하게 다가왔었고 네. 또 그런 문화에서 좀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게 또 네.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아마 그게 좀 큰 차이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영화관에 가보면 3D나 4D 등 예전과는 극장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변화될 영화관의 형태, 또 미디어 환경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예측 가능하실까요? 기존의 영화관이 이제 그 프로젝터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두운 환경에서 화면의 밝기를 밝게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화면을 크게 해서 좀 이렇게 입체적인 느낌이 드는 쪽으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영상뿐만 아니라 3차원 입체 음향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몰입형 경험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같은 영화라고 하더라도 네. 앞서 설명드린 그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되는 영화와 지원되지 않는 영화를 보면 전혀 다른 영화를 본 것 같은 네.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영화 속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그 궤도를 따라 가지고 소리가 따라 움직이는 네. 오브젝트 지향 입체 음향 기술 때문인데 네. 그래서 이제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되는 시네마 스크린을 가면 천장에도 스피커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물체가 움직이는 대로 여러 가지 소리가 입체적으로 들리다 보니까 그쪽이 네. 또 새로운 경험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좀 이르기는 하지만 요새 이제 가상현실 부분을 가지고 영화관에도 접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화관이 이제 되게 천장까지 굉장히 높이가 높은 공간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네.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같은 영화관에 여러 개
여러 층으로 영화관을 나눠서 하게 되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좀 더 이제 TV 대형 스크린과 같이 좀 밝은 화면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네. 이제 어두운 환경이 아니라 좀 밝은 환경에서도 영화나 컨텐츠를 보게끔 네.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불이 꺼지면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네. 그냥 이렇게 밝은 환경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스포츠 경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게임 같은 경기를 이제 영화관에서도 체험할 수 있게끔 네. 좀 다양하게 발전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IT 쪽에 일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돌비에 오셔서 이렇게 눈과 귀가 굉장히 고급화되셨을 것 같은데 가정에 있는 이렇게 TV를 본다거나 음악을 들으면 좀 듣기 거북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는 잘 안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용자 경험이라는 게 네. 이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네. 스마트폰도 작은 걸 쓰다가 이제 큰 화면에 스마트폰을 쓰게 됐을 때 처음엔 좀 불편한데 금방 적응이 되고 네. TV도 사이즈가 커지면서 뭐 굉장히 큰 것 같지만 또 금방 적응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게 반대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음향에 이제 영화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런 입체 음향이 지원되지 않는 쪽에서 들으면은 좀 굉장히 심심하게 느껴지고 네. 화면 영상의 퀄리티도 그런 측면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은 뭐 이제 바쁘다 보니까 네. 집에서까지 뭐 그렇게 컨텐츠를 보고 그럴 여유는 없지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IBM에서 일할 때나 돌비에서 일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업하고 파는 제품이나 솔루션을 좀 사용하고 경험하는 것이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향후 좀 그렇게 준비해서 네. 또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경험을 저도 똑같이 하는 것이 네. 또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우리 대표님은 이 음악이라든가 이런 그 영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취미가 옛날부터 좀 있으셨나요? 그렇게 큰 취미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았는데 네. 돌아와 보니까 이제 저희 가족이 영화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 20대, 30대 일하면서도 굉장히 영화 쪽을 많이 봤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음악은 또 아무래도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고 네. 또 저는 또 약간 출퇴근을 이제 차로 좀 멀리서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뭐 운전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이제 음악을 듣는 시간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음악도 많이 좋아하고 즐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소비자를 이해하는 데에서는 또 기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갈 텐데 이 귀가 고급화되셔가지고 이 라디오 방송의 찬양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소리샘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그 이상호 대표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별 어려움이 없이 살아오신 분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얼굴을 뵈면 좀 기공자, 황태자 이런 스타일로 보이고 굉장히 멋쟁이신데 대표님의 청년기는 어떠하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네. 청년기 때는 뭐 저희 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좀 어렵고 가난하고 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네.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어머님이 좀 어릴 때 돌아가시면서 이제 네. 저희 큰이모님의 이제 양자로 돼서 쭉 자라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제 좀 더 자립적으로 자기 해야 될 일을 좀 알아서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대학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대학에 갈 때도 뭐 등록금 같은 여유가 안 돼서 네. 좀 등록금이 없는 뭔가 뭐 육사라든지 뭐 이런 네. 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가족들도 생각할 정도로 어려웠는데 어쨌든 대학을 가서는 제가 이제 고학생처럼 또 자립하면서 여러 가지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간에 이제 대학을 마치겠다라고 부탁을 해서 대학을 가게 됐고 이제 대학 가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좀 많이 어렵게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돌아보면 이제 뭐 힘들었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지고 더 자립적으로 또 모든 것을 알아서 감당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또 돌아보면은 뭐 그때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광야 시기인데 훈련과 연단을 많이 받았던 네.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네요. 거의 뭐 청년 시절이 독립정신이 투철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은데 신앙은 언제부터 그렇게 깊어지셨나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제 공대를 갔으니까 좀 무신론적이고 또 저희 가족 친척들은 또 지방에서 이제 뭐 절이나 조금 이렇게 미신 쪽을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네. 대학에 오기 전까지는 뭐 성경이라든지 교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돌아보면 다 이 모든 것이 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캠퍼스 들어왔을 때는 또 여러 가지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워낙 열심히들 전도해서 네. 입학하고 한 3월, 4월 2달간 거의 매일같이 전도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제 다 이제 거절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선배님 이제 성경 공부를 했던 이제 목자님을 만나게 됐는데 네. 그분이 이제 워낙 성경으로 많은 질문에 대한 또 답도 주시고 여러 가지 또 도전적인 질문도 하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돼서 네. 오랫동안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요즘 말로 보면 흑수저 같은데 겉으로는 금수저처럼 보이시지만 요즘 청년들이 자신의 처지를 굉장히 비관하는 뭐 취업도 안 되고 진로가 참 막막하고 하다 보니까 뭐 M4 세대니 흑수저니 뭐 여러 가지 좀 비하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그 대표님의 청년 시절과 요즘 청년들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떠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 캠퍼스 청년 시절에 결국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네. 그 대학생들에 대한 그 좀 빚진 심정, 상한 심정이 많고 네. 또 청년들을 돕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저희 때가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고 네. 요즘 청년들이 좀 더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안타까운 점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산업 성장화 시대에 있어서 가지고 네. 되게 이제 뭐 졸업을 하거나 뭔가 취직을 하려고 할 때 일자리를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네.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서 고생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던 측면이 있는데 아쉬운 것은 요즘 청년들은 뭐 훨씬 더 많이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고 준비를 하는데 일단 일자리라는 무대 자체가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신들의 이제 꿈과 뭔가 역량을 발휘할 만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서 네. 그 부분이 너무 이제 안타깝고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소확행에서 그냥 작지만 확실한 행복만 추구하면서 네. 그렇게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대학 청년들을 돕고자 저도 좀 나름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대화를 뭐 멘토링이라는 걸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회사에서도 예전에 이제 뭐 주니어들, 청년들 또 고민이 많을 때 이제 코칭 또는 멘토링도 많이 네. 하게 됐는데 또 제가 이렇게 다니는 그 지구촌 교회도 이제 대학부가 꽤 커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캠퍼스에 이제 이제 요즘에 목장이라고 그러죠. 네. 목장 모임들을 쭉 하면서 대학부 학생들이 많은데 작년에 이제 저희는 그 가들리 리더십 아카데미 네. 해서 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약간 진로와 소명 측면에서 네. 자기를 발견하고 또 직업에 관한 부르심 이런 부분을 좀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직장 다니는 선배들이 이제 멘토로 와서 많이 네. 돕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섬기다가 이제 올해는 지구촌 교회 이제 대학부 캠퍼스 중에 수지 성전에는 6개 캠퍼스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3캠퍼스에 이제 촌장으로 맡아서 그 대학생들을 돕는 대학부 목자들을 돕고 멘토링하는 그런 이제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뭐 바쁘고 또 부족한 측면은 있지만 좀 대학 청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늘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그래서 사역의 부르심을 찾아간다고 하면 늘 좀 청년들을 돕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좀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이상호 대표님과 함께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조금 전에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다시 한번 보면 어떤 뜻인가요? 소소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거를 추구하네요. 예, 요즘에 그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이제 청년들의 어떤 내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한 가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사회가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현실적으로 일자리는 없고 또 청년들의 가치관은 요새 욜로라든가 이렇게 현재를 중요시하고 또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어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현실과 생각과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요새 청년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 스트레스 이런 현상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많이 청년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고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청년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님도 어려운 청년기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들에게 한번 멘토링 하시는 이 마음으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한마디 부탁합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나 청년 때에 이제 어른들이 와서 이제 그렇게 자꾸 꿈과 비전을 강조를 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네. 자꾸 꿈과 비전을 많이 얘기를 하나.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때로부터 한 20년 정도 지나서 이제 40이 넘고 40 중순이 넘으면서 네. 저도 이제는 오히려 또 제 아들이나 청년들을 만나면 꿈과 비전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결국 인생은 이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라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본인의 이제 적성이나 또 달란트를 네. 재능을 이제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달려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는 결국 꿈과 비전이 있어야 네. 또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자기의 인생을 그 시간들을
충실하게 잘 채울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예전에 또 어른들은 또 꿈과 비전을 강조했던 것 같은데 네. 요즘 청년들도 뭐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네. 그것이 아직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네. 그러나 이제 또 앞으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또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또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본인만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자신을 발견하고 본인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청년 변호사 한 분을 통해서 이 청년들한테 청년 사역자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쭉 한번 했는데,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뭔가라는 조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했더니 3가지가 압축이 됐습니다. 그 한 가지가 자존감이다. 2번째가 꿈과 비전이다. 3번째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하고의 참된 관계가 바로 서야만 자존감을 세울 수 있고 꿈과 비전을 이렇게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늘 지금 우리 대표님의 말씀이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돌비코리아의 이상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상호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글로벌 기업을, 참 세계적인 기업을 다니면서도 이 청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삶이 참 가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이상호 대표님과 함께 그의 여행과 같은 삶의 이야기 2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 제작의 이동이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여행하세요.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청년기를 보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성장하여 멘토링과 코칭으로 청년들을 돕는 CEO가 되었습니다. 청년의 마음을 알고 청년과 함께하는 CEO 돌비코리아 이상호 지사장님을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지금까지 출연자분들이 다 잘하셨는데 가장 이렇게 저를 힘이 안 들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참 취업이 어렵다 그러는데요. 막상 어렵게 회사를 취업해도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들이 참 많습니다. 뭐 통계로 보면 1년에 17%의 이런 사람들이 퇴직을 한다 그러는데, 이러한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또 대학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네. 또 대학에 가서도 또 예전과 달리 이제 신입생부터 또 스펙을 쌓으면서 취직 준비를 많이 하는데, 취직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네. 이제 그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좌절하는 것도 많이 있겠고, 또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취직을 한 경우에도 네. 또 본인이 생각하던 기대치가 높아서인지 네. 막상 현실에 가면 신입사원이 또 처음부터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을 하지는 않죠. 그 네. 기업의 가장 이제 낮은 일부터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서 부딪히는 또 여러 가지 절망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학생 때부터 청년 때까지 본인이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사회는 이제 그 선택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스스로 선택하지 않게끔 하는 네. 사회로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뭐 학원 선생님이 네. 대신 결정해주고, 전공도 그런 측면에서 네. 또 추천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10년을 쭉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쭉 흘러왔다라고 하면, 네. 원래 이제
후회라는 것은 이제 선택을 한 사람만이 네. 할 수 있는 건데 네. 직접 선택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없죠. 대신 얘기 들었던 것과 같이 현실의 반영이 되지 않을 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원망과 불평이 네.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본인이 자신의 꿈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좁은 길로 왔다라고 하면 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런 점이 어려워 보이고, 둘째는 요즘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제 거창고 교장 선생님의 뭐 취업과 관련된 10계명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가지 네. 않으려고 하는 대로 가고 월급이 낮은 대로 가고 네. 정리해 보면은 이제 좀 좁은 길을 가면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라라는 가르침인 것 같은데 요즘에 너무 쉽고 큰 길로 가면서 또 본인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 또 쉽게 포기하는 것이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어렵게 들어간 회사, 또 어렵게 간 대학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 어떤 진로 선생님한테, 고등학교 진로 교사님한테 들었는데, 대부분 우리가 성적에 따라서 어떤 대학 무슨 과를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공부를 잘하면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목표가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유학을 가고 이런 데 두다 보니 그 목표를 이루고 났을 때 내가 이 공부를 왜 했지? 왜 여기 왔지라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앞으로의 내 적성과 이런 걸 봐서 그것을 가장 좋은 학교를 찾는다거나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성적에 맞춰서 이렇게 진학하고 입사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이렇게 자기가 적성, 좋아하는 일들을 잘 찾아서 좁은 길도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기업에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직원도 뽑고 계신데, 뽑을 때 어떤 청년들이 내가 원하는 인재다, 이런 이제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취업을 준비 중인, 또 이렇게 면접을 준비 중인 이런 학생, 청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도 한 20여 년간 이제 많은 또 면접도 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또 신입 또는 뭐 경력 직원들을 많이 뽑았는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업무와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지식 그리고 자세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봤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점점 공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네.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는 이제 도전적인 자세. 그러니까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워낙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 네. 이렇게 대학을 각 졸업하고 취직한 학생들, 이제 청년들이 좀 쉽게 포기하는 경향도 있고, 또 막상 이제 캠퍼스에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축복이죠. 그러다가 사회에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다 보니까 네. 그때에 이제 그것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도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요즘에는 도전적인 그런 측면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얼마나 창의적인가 네. 하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청년들이 이제 스펙도 많이 쌓고 지식을 많이 쌓아오지만 막상 현업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객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보면 네. 굉장히 이제 창의적인 생각과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네. 기존 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러다 네. 보니까 다른 기본적인 것들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네. 요즘에 특히 또 저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면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도전과 창의, 이런 정신이 중요한 시대네요. 네. 지금 정부나 정치권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말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많은 돈도 쏟아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지금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주세요.
저희 청년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2020년이 되겠죠. 네. 또 그보다 더 어린 학생들은 2025년 또는 2030년에 네. 본인들이 이제 주로 활약하는 시대가 될 것인데, 네.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돕는 네. 부모님 또는 선생님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정책을 이제 마련하는 분들이 좋은 의도로 네. 또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돕는다라고 하지만 네. 어른들은 어떤 면에서는 또 지난 10년, 20년 90년대나 2000년대의 경험과 패러다임으로 네. 이렇게 바라보고서 이렇게 돕고자 하다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워낙 변화가 빠른데 네. 그로 인한 또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성실하게 일하고 또 스펙을 쌓고 또 여러 가지 영어라든지 네. 어학을 잘하면서 그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직업이라는 게 한 10손가락에 꼽는 정도였는데 네. 2020년 이후가 되면 직업도 세분화되면서 수없이 많은 직업으로 나누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오늘 생각하지 못했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람들이 하던 일들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3D 프린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대체되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있는 직업이 이제 내일은 또 없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패러다임이 아니고 이 청년들이 앞으로 변화에 대응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려면은 이제 두 가지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는 대체되지 않는 그러려면 네. 꼭 필요한 역할을 어디선가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차별화되는 그것을 이제 준비해 가는 것이 네.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청년들한테 진짜 꼭 필요한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2025년, 2030년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의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평생 직업, 평생 직장, 그래서 공무원이니 뭐 대기업이니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프리랜서의 시대, 1인 기업의 시대, 멀티잡의 시대 이렇게 오다 보면 평생 가져야 할 직업도 수십 가지가 돼야 할 것 같고 수명도 길어지고 이런 속에서 현명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 봉급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되는 돈만 메꿔주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중장기적인 어떤 개선책보다는 눈앞에 있는 땜빵식의 이런 정책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이상호 대표님이 이렇게 좀 청년 그 운동가로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보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작은아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나눠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한까지 어노인팅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요새 제가 2번이나 이 찬양을 최근에 부른 적이 있는데 대표님도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가 봐요? 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이어서 저희 이제 모임에서도 같이 하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네. 우리의 삶이 어쩌면 여행과도 같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상호 대표님의 특별한 여행이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출장 기회도 많고 또 이렇게 아무래도 예전부터 또 여행을 많이 하게 돼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니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재작년에 IBM에 있다가 이제 돌비로 이직하는 가운데 약간 안식 기간 동안에 성지 순례 겸 해서 이제 요르단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네.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에 가보기 힘든 곳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네. 성경에 나오는 이제 요단강이라든지 사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남쪽의 붉은 광야 사막, 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지나갔던 그런 광야 사막이라든지 그런 역사의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정말 불가사의한 페트라라는 유적지도 되게 네. 인상적이었는데요. 시뻘건. 네. 네.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아마 그쪽은 또 성지 순례 측면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중에서 약간 새로운 쪽을 하나 얘기를 하면 네.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뉴욕
쪽을 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뉴욕은 또 IBM의 이제 본사가 있는 곳이어서 저는 이제 뉴욕 출장을 되게 많이 갔는데 네. 뉴욕은 그래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잘 아는 것 같고 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알지만 또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미국 쪽으로 가면 서부 쪽으로 가지 동부는 또 잘 가기 힘든데 네. 뉴욕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또 깊이까지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뉴욕에 갔을 때 제 기대와 달리 너무 지저분하고 위험해서 공항 바깥으로나 호텔 바깥으로 발을 내딛기가 싫었던 예. 그 첫인상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기는 이제 정말 예술의 수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네. 것이 뭐 길거리 공연부터 또 브로드웨이 뮤지컬부터 네. 또 뭐 오페라까지 그리고 콘서트까지 하루 종일 뭐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이제 문화 예술 행위부터 네. 길거리의 공연까지 온 도시가 그 음악과 예술로 가득 차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미술관, 박물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도시에 가면은 이제 뉴욕 하면 뭐 자유여신상이라든지 엠파이어 네. 스테이트 빌딩이 연상이 되지만 그런 이제 외면적인 것은 뭐 계속 반복해서 보지는 않죠. 네. 그러나 이제 안으로 그쪽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끝도 없이 깊은 도시가 그 맨하탄인 것 같고 네. 거기에 모여 사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알아갈수록 가장 매력적인 도시가 아닌가.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지만 또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뉴욕과 맨하탄을 네. 얘기를 하고 싶었네요. 네. 그렇게 듣고 나니까 저도 옛날에 그 센트럴 파크에 가서 걷다가 박물관을 보고 뮤지컬을 듣고 길거리에서 소세지를 먹고 핫도그 이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나네요. 그립습니다. 예, 청년기의 여행은 청년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여행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데요. 결혼보다도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청년들에 추천하고 싶은 여행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아까 이제 취직하고 일자리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요즘 청년들은 뭐 어려서부터 또 대학에서 또 많은 여행을 해서 네. 우리 때와 달리 여행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고 친근한 과정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 자체를 통해서 많이 경험도 하지만 네. 이왕이면 이제 여행을 하면서 또 세계를 많이 배우고 네. 또 그곳에서 또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또 찾고 하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또 한국이 앞으로 좀 고령화 사회로 간다라고 하면 네. 청년들에게 앞으로 무대는 이제 한국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네. 온 세계가 나의 무대고 네. 또 나의 교실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일자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제가 작년에 한 가지 좀 좋은 사례를 들었는데 대구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이 이제 취직이 잘 안 돼서 그렇게 하다가 식품 쪽을 좀 수출하는 네.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서 이탈리아 쪽 유럽에 가서 이제 한국 김을 네. 수출하는 네. 그쪽에 이제 일을 몇 달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은 주로 아시아 쪽에 많이 수출이 되고 유럽 쪽은 아직 잘 수출이 안 되고 있고 네. 이탈리아에서도 약간 일본 김이나 중국 김을 이제 중식당이나 일식당은 쓰고 있지만 네. 이탈리아 자체는 이제 새로운 시장인데 네. 아마 그 일을 기존 기성세대에게 맡긴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네. 그 학생은 이제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네. 유럽에 가서 네. 여행을 하는 과정도 익숙하고 네. 또 그 사람들을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도 익숙하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성세대보다 젊은이들이 훨씬 더 잘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몇 네. 달 후에 굉장히 큰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멋지네요. 그 여학생은 꿈이
앞으로 그 K-팝이 전 세계에 수출되는 것처럼 네. 그 한류의 문화와 또 특히 한국 음식을 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쪽에서 본인의 일자리와 사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아마 그 학생의 이제 여행의 여러 가지 경험이 네. 쌓여서 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네. 앞으로의 우리 한국 청년들이 하나의 이제 좀 롤 모델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듯이 이제 네. 앞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꿈을 펼치고 일도 하는 그런 기회가 여행과 함께 경험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제가 아는 청년 부부도 결혼하자마자 세계 여행을 2년간 다니다가 네덜란드에 정착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참 여행 중에서 또 이렇게 일거리를 찾고 자기의 진로를 찾을 수도 있겠네요. 참 그런 사례들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호 대표님의 앞으로의 비전과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예, 저는 요즘 돌아보면은 결국 저희 세대들은 뭐 굉장히 힘들고 가난한 시절을 겪었지만 또 반대로 보면 그 대학에서의 전공을 가지고 아까 최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20-30년간 이렇게 일을 하고 어쨌든 그런 기회가 주어진 측면에서 네. 참 감사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비전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또 주어진 역할을 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어떤 일이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제가 이제 청년의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었고, 네. 또 그때의 추억들이 있다 보니까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좀 대학생들, 청년들을 좀 잘 돕고, 네. 그들이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변화되면 또 앞으로의 한국과 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작은아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비전과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의 오늘 말씀들을 들어보면 참 우리 청년들이 들으면 진짜 그 큰 방향이 될 수 있는 또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니까 청년들의 상황과 입장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2주간에 걸쳐서 이상호 대표님을 모시고 여행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꿈꾸는 여행자가 선물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바로 이름으로 짓는 삼행시 선물입니다. 대표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상대의 마음에 울림을 만들며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형 이상호 대표님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졌는데 네. 사실은 방송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즉각으로 해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호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네. 있었거든요. 네. 자, 이 삼행시는 예쁘게 액자에 넣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책상 위에 꼭 보관하시고 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하고 청년들을 위한 일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감이 어떠셨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또 평소에 이런 사역 많이 하시는 최 대표님과 이렇게 또 대화 나누는 것도 귀한 경험이었고, 네. 또 저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마음이 많이 향하는데, 네. 우리 최 대표님께서도 또 CEO가 쏜다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진로와 상담 그리고 진로와 앞으로의 소명 이런 부분에 사역을 많이 하고 계셔서 네. 그런 점에서 또 공통점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또 네. 앞으로 많이 배우고 또 같이 함께 또 동역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아주 귀한 여행 손님을 모시고 행복한 여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작의 이동희,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여행하세요.